안녕하세요, 찰리입니다. 오늘은 그 구글이 말하는 상위 노출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간 구글 상위 노출 관련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저랑 제 주변 SEO 하시는 분들이랑의 주관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제 주변 SEO 분들은 저처럼 그냥 개인이 하는 분도 있지만 SEO 에이전시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좀 귀담아 들을만 한데, 그래도 구글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0%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, 오늘은 구글에서 실제로 그 웹마스터 트렌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구글의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한 200가지라고 돼 있는데 200 아마 더 될 거예요. 예전부터 200가지였는데 아마 더 될 겁니다. 근데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고 그 중에 탑 3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실제 구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마스터 트렌드 애널리스트가 이제 말한 내용입니다. 그 구글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요. 저도 계속 컨텐츠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구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. 예전이랑 다르게 구글 봇이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시멘틱이라고 하죠. 그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 발전을 해서 컨텐츠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문제는 컨텐츠에 대한 분석은 되는데 그 컨텐츠 질은 이해를 못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쓴 글이 있고, 어떤 글은 약간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그 구글이 판단을 못하고, 그 댓글이나 뭐 백링크 숫자나 뭐 이런 걸로 좀 그 이해를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 컨텐츠를 이해할 땐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인데요. 어떤 사람이 낚싯대를 검색을 하면 블로그 글보다 상품을 이제 구글에서 먼저 보여준다고 해요. 그러면 이 구글에서 낚싯대라고 하는 키워드의 목적이 구매를 위한 거라는 걸 아는 거죠. 근데 정보를 얻기 위한 키워드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 블로그 글이나 정보 글을 상위에 보여주는 걸로 바꾼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컨텐츠에도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다라고 해요. 근데 뭐 키워드가 불명확하거나 우리의 컨텐츠가 불명확하면 랭킹 자체가 힘들어지고, 랭킹이 힘들어지면 상위 노출이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람이 검색을 하고 우리는 글을 쓰는가,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해서, 사실 아예 그냥 고지고대로 나는 어디에 있고, 그 로컬 서치 때문에 그래요.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,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, 이런 거를 아예 써주면 구글에서는 랭킹을 할 때 좀 더 높게,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니까 해준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로컬 서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글 안에다가 뭐 주소를 쓴다든지,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소를 쓴다든지, 또 하나는 내가 누구고를 뭐 About Me 페이지나 About Us 페이지를 좀 길게 잘 써준다든지, 하우는 우리가 무슨 뭐 메뉴에 우리가 뭐 저를 예로 들면 뭐 아마존 강의, 유튜브 강의, 인스타그램 강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아예 메뉴를 설정을 해놓던지,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고,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메타데이터 상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노출시켜주면 구글에서 그 컨텐츠를 이해를 하고 상위 노출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인데요. 우리가 볼 때는 그 메타데이터는 볼 수가 없어요. 그 페이지 뒤에 가려져, HTML 데이터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구글에 있는 크롤봇은 이 메타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구글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하고요. 그 스키마 같은 것도, 뭐 스키마 나온 지 한참 되긴 했지만 스키마 같은 것도 HTML 상에 포함을 해주면 구글에서 그 스키마를 읽어서 좀 분류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상위 랭킹에 더 용이하다고 하거든요. 스키마나 메타데이터나 이런 거는 일반 분들은 잘 안 써요. 우리 같은 경우는 태그를 써요. 태그를 뭐 어떻게 쓰느냐. 근데 태그도 너무 많이 연관성 없는 걸 집어넣으면 오히려 헷갈려요.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나 뭐 스키마 같은 걸로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 사이트에
동일한 메타데이터를 계속해서 쓰면 오히려 감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 뭐 워드프레스 쓸 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. 뭐 요스트라든지, 그죠? 그리고 스키마는 뭘 쓰는지 모르겠네. 아무튼 요스트 같은 걸로 이제 거기에 메타데이터, 메타 타이틀,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서 똑같은 내용만 계속 쓰면 오히려 감점이라고 하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퍼포먼스인데요. 그 사이트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사용 유저들의 사용 익스피리언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 클릭을 했는데 들어갈 때 굉장히 오래 걸리면 구글에서 알아서 그 랭킹을 낮춘다고 해요. 그래서 구글의 스피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사이트 주소를 집어넣으면 내 사이트 점수가 몇 점인지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거기에 어떤 거를 개선하라고 이제 이 설명이 나와요. 오딧 점수도 나오고 그 어떤 걸 개선하라 항목별로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그 자바스크립트나 JV가 아니지 자바스크립트나 뭐 또 뭐가 있지? CSS나 뭐 이런 스크립트들이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이상한데 구글 폰트가 있거든요. 구글 폰트가 로딩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. 지네 건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구글 폰트 이거 되는 거 개선하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랑 CSS 같은 거 지금 사용 안 하는 스크립트는 삭제하거나 아니면 너무 로딩이 느린 자바스크립트는 헤더에서 빼가지고 후터로 집어넣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순서를 재배열하면 스피드가 다시 올라가거든요. 이런 것들 하라고 거기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니까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뭐 데스크탑 점수에만 80점대로 높지만 그 모바일 점수 24점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모바일 점수가 요즘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모바일 트래픽이 50, 그 데스크탑 트래픽이 50이기 때문에 구매도 그렇죠.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거 50, 그다음에 데스크톱에서 하는 게 50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이제 대응성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그 외 중요 요인들 이제 구글에서 생각하는 거 톱3는 알았는데 톱3만 갖고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그 유명한 회사예요. 그 무슨 블루 코로나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SEO 관련한 회사거든요.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 1에서 6번은 구글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. 뭐 HTTPS, HTTP 이거는 이제 믿을만한 사이트 SSL로 이제 그 접속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코드죠. 그리고 모바일 프렌들리 아까 전에 스피드 얘기했었고 페이지 스피드 나오고 스키마 아까 전에 메타로 하라는 거 얘기했고 컨텐트 나와서 구글에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. 탑 6는. 근데 이 7번부터 살짝 다른 게 소셜 시그널은 구글에서 얘기를 안 했죠. 근데 이 소셜 시그널도 굳이 따지면 백링크거든요. 혹은 사이테이션 이런 건데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마존 셀러분들이 쉽게 백링크 받을 수 있는 걸로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링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게 이거예요. 소셜 시그널.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런 백링크가 될 거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무슨 그 점수가 올라가잖아요. 뭐 페이스북 이게 있는데 거기에 뭐 좋아요나 쉐어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소셜 시그널이거든요. 몇 개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구나. 아까 전에 이 컨텐츠의 그 좋고 나쁨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소셜 시그널로 확인을 하는 거죠. 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백링크거든요. 좋은 백링크를 적절하게 받으면 그것 자체로 랭킹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여기 8번으로 있어서 그래요. 이 두 가지는 사실 백링크라고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뭐 이미지나 도메인 에이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위에 거는 사실은 그 요거는 그냥 SSL SSL 서티피케이트 깔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식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는지에 따라서 아마존에서 뭔가 랭킹을 하고 싶으시면 이건 아예 건들 수가 없죠. 스키마도 마찬가지고. 근데 만약에 내가 개발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개발자한테 이런 거 하나 해달라고 하면 뭐 건당 얼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 컨텐츠부터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큰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특히나 이 백링크는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백링크를 어떻게 받아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. 그래서
향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백링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드릴 텐데 누구나 가능한 거를 괜히 안 하면 남들은 하는데 나만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해서 상위 노출을 이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 밝히는 상위 노출 요인 3가지인데요.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구글에서 얘기하니까 좀 더 이 무게가 있죠. 그래서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상위 랭킹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구글이 알려주는 상위 노출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